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지난 11월 7일 금요일 국내 선물 복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클 옵션 만기죠. 자, 어제 미국장을 한번 보시면은 어마무시한 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장중 2% 이상 하락하다가 2% 정도 하락하다가 거의 1%까지 올렸습니다. 살짝 하락세로 끝났는데 장중 1.5% 이상 이렇게 반등시키면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위클리 옵션 원료되면 프리미엄이 왕창 죽어버립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셔야 됩니다. 자, 미국성 변동성 확대고 5장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유는 뭐 민주당에서 셧다운 또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셧다운 이 이야기는 무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로지 수급만 보고 분석을 하시라. 일봉상으로 저항을 받으면 위치하고 반등이 놀 만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나스닥은 상승 추세가 이탈되었습니다. 이제 일봉상 큰 변동성 구간이다.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전략은 지금 우리나라는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300조 넘어버리고 하이닉스 한 400조, 삼성전자 지금 700조, 전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방향이 곧 우리의 지수의 방향이다. 그러나 본질은 여러분 주식의 전체 업종을 봐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 3일 전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관망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 매수하다가 최근 살짝 매도하다가 지금은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는 조금 매수를 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매도하는 이런 형태로 방향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도 저는 마찬가지 봅니다. 특별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도 매도도 들어오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 방향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요즘은 장을 주도하는 것은 뭡니까? 장중 나스닥 선물 방향이죠. 이 추세 잘 봐야 됩니다. 장중의 나스닥 선물 방향이 상승 추세면 거의 그 장 결국 올라옵니다. 내려갈 때는 거의 내려갑니다. 왜? 외국인들은 다음날 보고 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중 나스닥 선물 방향을 꼭 체크하시고 지난 금요일날 100% 장중 나스닥 선물 따라 우리나라 선물이 움직였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높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매수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관들이 좋아하는 양매도 장입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는 월요일 날도 장 막판 2시 이후 프리미엄이 왕창 죽고 나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 사이는 단타로 치고 빠지는 매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지금은 한쪽 방향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양매도가 수익 나는 장입니다. 아시죠? 저도 양매도를 금요일 종가에 양매도를 이렇게 넣어봤는데 야간에 오늘 보니까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월요일도 옵션은 여러분 조금 단타로 치고 빠지든지 특히 5장 2시 이후로 하는 게 좋습니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물론 요즘은 10포인트 넘게 놓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도 그렇고 원료라는 변동성은 크게 놓겠지만은 원의 쪽으로 방향은 놓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더 죽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 옵션 매수하신 분은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판 매매를 말씀드립니다. 장막판은 괜찮습니다. 프리미엄이 왕창 죽고 나서 심지어 2시 반 이후도 괜찮습니다. 자, 선물 매매는 이제 완전히 여러분 선물 시장이 왔습니다. 국내 선물 무조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정말 물방 고기 반이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늦습니다.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건 앞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최소 6개월 1년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장중 변동성이 10에서 20포인트 움직이는 장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 이런 장이 없었다. 왜? 지수가 지금 570, 60 아닙니까? 1%만 움직여도 6포인트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예전에는 여러분 하루에 10포인트 움직이면은 어마무시한 장이었는데 지금은 기본입니다. 왜?
옛날엔 지수가 300 선물 정도밖에 안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국내 선물은 정말 멋진 장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늘었고 이제 시장이 완전히 2012년 자본통합법 전으로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선물 옵션 시장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제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선물을 했는데 2012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였는데 2012년도 자본통합법 이명박 대통령이 쓸데없는 짓 하는 바람에 죽이다가 2018년부터 다시 위클옵션이 생기면서 제도가 풀리면서 지금은 많이 살아났고 마지막으로 뭐 조금만 지금 뭐 교육과 모투가 있지만은 뭐 그것만 풀리면 이제 끝났습니다. 국내 시장입니다. 변동이 클수록 선수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입니다. 큰 기회가 많이 오니까. 선물 매매는 우리가 현물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감정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원칙적인 기계적인 매매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기계적 마디 매매를 합니다. 900D, 1800D 마디, 기계적으로 마디에서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매매합니다.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문제는 이 원칙을 여러분이 지키냐 안 지키냐 중요하죠. 그 선물 매매는 무조건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대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확률 매매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자, 그러면 미국 장부터 일단 한번 볼까요? 일단 지난 금요일 장 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장이 A에서 11월 7일 출발했습니다. 고점이 571, 저점이 549, 550 잡고, 이야, 세상에 21포인트 급등난 장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 근데 최근 4일 동안에 이런 게 뭐 수시로 나오죠. 목요일 날도 보시죠. 고점이 582에서 저점이 560이니까 20포인트 또 나왔죠. 최근에 계속 한 20포인트 기본 나옵니다. 수요일도 한번 볼까요? 수요일도 한번 보시면은 575, 576이네요. 544, 30포인트. 요때 여러분 사이드카 나왔죠. 사이드카는 저는 여러분 2007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이때 여러분 몇 번 많이 겪었습니다. 4-5번 넘게 겪었습니다. 하루에 2번 놓은 적도 한번 있었죠. 예. 하여튼 이때 그런데 최근 그 이후로 지금 15년 동안 사이드카 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 그때 한번 나왔을 겁니다. 코로나 때 당일 하루 빠졌을 때. 보통 한 10년에 한 번 나오는 이런 변동성이 지금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수가 커졌기 때문에. 자, 선물 한 계약이 우리가 1포인트가 25만 원입니까? 1포인트가 25만 원. 응? 그러면 10포인트면 한 계약으로 해도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 장중 매매에서 선물 매매에서 뭐만 되죠? 많은 마디 필요 없습니다. 파동은 이렇게 마디를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죠. 이 중에 요 한 마디만 하더라도 3포인트 됩니다. 이거만 하더라도 한 계약으로 75만 원. 이제 이제는 한 계약 매매하기도 힘듭니다. 미니로 바꿔가지고 미니 한 개에서 5개, 미니 한 계약이 미니 5개니까 요 안에서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실력 좋으신 분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멋진 장입니다. 선물 공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후에 국내 선물 여기 보면 금요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또 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외국인 수급도 이렇게 딱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 9시 한 40분에 꼭지를 쳤고 바닥이 13시 30분 40분에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스닥 선물 2분 차트죠. 나스닥 선물. 요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날 언제? 요 보시면은 아침에 8시, 9시. 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9시에서 우리 장 출발 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A 9시 한 40분 정도 돼서 꼭지를 찍었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언제까지? 13시 한 20분, 13시 20분, 1시 20분, 요때가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오후 3시 40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지난 금요일 날 아침 우리가 8시 45분부터 장 출발하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국내 선물 차트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국내 선물 1분 차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똑같죠?
국내 선물 1분 차트 아침 8시 45분부터 장 출발했다가 A 꺾였다가 1시 40분에 찍었다가 다시 올랐죠. 요 그림하고 여러분 나스닥 선물 움직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트를 한번 줄여볼까? 예.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죠. 똑같죠? 시간을 봐야 됩니다. 시간. 요 1번 시간이 9시 34분 A, 요 B가 13시 51분 바닥이죠. 여기가 13시인데 51분 여기죠. 여기죠. 요 바닥 이렇게 두 번 다지면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똑같습니다. 최근에는 나스닥 선물이 장을 주도하고 외국인들이 전 나스닥 선물 방향을 보고 따라서 매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주 매매할 때 나스닥 선물 방향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어제 나스닥 선물 흐름 한번 봅시다. 어제 이렇게 나스닥이 움직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은 이렇게 아침에 살짝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끝나면서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오후 3시에는 요 B에서 마무리 되었는데 우리나라 장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시작했다가 요 밤 10시 반에 미국장 출발하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면 또 더 추가 하락하면서 거의 나스닥이 2% 정도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국내 선물도 제가 보니까 야간 선물이 10포인트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요 현재 별표 치는 부분 요 시점 민주당이 뭐 이렇게 셧다운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 만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은 이렇게 1분 차트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4시 A가 4시입니다. 우리나라 장. 여기서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다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바닥 찍고 다시 장막하게 올라왔어. 또 야간 선물도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장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봉. 제가 보는 분석으로는 이 나스닥은 현재 앞으로 저는 상승은 이탈됐다고 봅니다. A에서 상승 이탈됐고 사실 A나 B나 상관없는데 이 마디 여기서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이런 변동이 놀 확률이 크다 봅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22평과 62평 이렇게 사이 있었죠. 그래서 이 62평 지지를 받고 올라온 겁니다. 60평 지지 받고 올라왔지만은 그러다 상승 전환이냐? 그것도 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수급상으로 보시면은 여기 저항대가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여기 A의 저항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B에서 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장도 요 22평하고 62평 사이에 장이 저는 변동이 나올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동상으로 안 보면은 제가 보는 파동상으로 큰 나스닥의 주봉의 파동, 이렇게 큰 월봉 파동을 한번 보시면은 월봉이 된 나스닥이 요 1번에서 올라간 파동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승이 8번 능선이 넘었습니다. 2번에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꺾이는 형태도 아닙니다. 꺾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붕 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1번에서 2번까지 올라갔고 지금 파동상으로 데드가 낮지만은 아직도 80이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흐름상으로 강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봉상으로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등락을 계속 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당분간은 변동성인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등락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최근처럼 국내에서 물 변동성이 노는 것처럼 방향성 없는 변동성이 놀 확률이 큽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사실은 A에서 출발했거든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지만은 아침 시가 정도죠.
이런 형태의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꼭지는 찍었지만은 22평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52평하고 20평 사이는 정도인데, 우리나라 이게 종합주가가 꼭지를 찍는 시점, 요 1번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언제냐, 종합주가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꼭지 찍은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앞쪽. 언제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11월 31일인가 트럼프가 경주에서 핵 잠수함 만든다 하면서 조선주들이 그때 급등하고 꼭지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정이 이렇게 조금 줄 수 있었는데, 하루 이틀 더 올라간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 것이지, 전체 시장의 업종들은 그렇지 않다. 한번 보시면, 조선주들 한번 보시면은, 하나오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10월 30일 날, 요 음봉 놓았을 때, 트럼프가 핵잠수함 이야기 놓았을 때입니다. 조선주 호재에 놓으면서 꼭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조금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이 되었습니다. 자, 현대조선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현대조선도 보시면은 10월 30일 날 조선주들 요 위에 꼬리 달면서 꼭지 찍었죠. 그리고 변동성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은 10월 30일부터 우리나라는 꼭지를 찍었는데, 왜 그러면 강했느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11월 3일, 4일까지 이렇게 한 3일 더 강했거든요. 자, 삼성전자 지수를 좌우하지만은 우리가 선물을 볼 때는 큰 맥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선물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이죠. 그럼 200종목의 업종 대표주들, 즉 종목의 지수의 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금융, 은행, 증권, 조선, 철강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가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놈들이 좌우합니다. 그러나 큰 추세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업종들의 경기 방향과 어떤 업종들의 상승과 하락을 봐주는 것도 좋다. 자, 그 다음은 옵션 하신 분을 위해서 변동성 지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변동성 지수 여러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 업종 차트에 보면 있습니다. 보면 지금 44.65 사상 최대입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번 있죠. 코로나 때 저렇게 한번 나왔었고, 앞에 보시면은 여기가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급등 놓은 적이 예외적으로 있었지, 이렇게 변동성이 놓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월달 그 1년 가까이 4월달에서 한번 있었고 이런데, 이게 뭐냐면은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뭡니까? 옵션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는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하신 분 변동이 커서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서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옵션 양매도 치나마 먹습니다. 양매도 여러분 하실 수 없는 거지만 기관들이 많이입니다. 저도 양매도를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금요일에도 양매도 좋았고, 어제 종가 오버나이트도 지금 한번 해봤거든요. 콜 560짜리하고 풋 555짜리 들었는데, 양압이 9.56으로 종가에 들었는데, 오늘 장마 지고 보니까 7.73이니까 약 2포인트 빠졌으니까 한 50만원. 하나하나 들어왔는데도 50만원 정도 수익 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 옵션 프리미엄은 죽기 때문에 옵션 매매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은 좋습니다. 장 막판 2시부터는 프리미엄 죽고, 또 그 다음에 3시부터 동시효과 3시 20분 사이도 배짱 좋으신 분은 그때도 보면은 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매수를 자제해, 변동성이 커서 좋은데 자제하셔야 됩니다. 단 치고 빠지는 정말 단기 매매는 괜찮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역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변화를 될 것이냐. 물론 첫째 여러분 나스닥 선물 방향을 봐야 되고, 둘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방향을 봐야 되는데, 최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이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석이 없는 걸 보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의 어떤 에너지, 요게 선물 1봉이고 요게 120분 차트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풀 정배열 상태에서 1번에서 조정 주고 있죠. 1번. 지금 A로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요게 여기입니다. 요 B. 분 차트로 보면 요 다 내려왔죠. 그래서 1봉상 지금 22평 위에 있단 말이죠.
월요일날은 살짝 약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은데, 보합에는 약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은데, 여기고, 요 놈이 여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른쪽 분차들을 보시면은 지금 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꼬리를 보시면은 밑에 지금 저점 매수세들 꼬리가 많이 달고 있죠. 쉽게 지금 밀린 형태는 아니거든요. 아직은 일봉상으로 풀 정비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가가 조정받기 위해서는 일봉상의 다이버스가 나야 조정이 받지,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원체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최근 지금 여기서 실제로 A 정도에서 당연히 고점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이 B에서 땡기면서 더 강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변동성 장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에너지는 그렇게 월요일날도 지금 120분 차트에서 242평, 122평 정별 상태에서 62평, 20평 대도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 없는 변동. 장중한 5포인트, 10포인트 변동은 오겠지만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는 장은 아니고 출렁거리 형태이기 때문에 옵션 매수는 좋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월요일 날은 외국인 수급 체크,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째 장중 나서 선물방 체크, 큰 방향 없는 변동성만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옵션 매수는 자제하자. 그리고 매매는 기계적으로 신법대로 하자. 자, 저는 틱 차트를 좋아하는데 저는 900틱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900틱 많이 합니다. 지난 금날 11, 7일 날도 저는 이 마디만 합니다. 요 마디만 요까지 했습니다. 요 마디만. 저는 매도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5대 5면은 매도만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저는 매도, 2번까지 10시 반까지 저는 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 부분 1번, 2번 마디에서 매매 들어갔고, 실제 들어갈 때는 더 작은 차트에서 들어갑니다. 요 마디, 요 마디. 실제 그날도 제가 말씀드린 A에서는 매수 청사지 매도가 아니다. 왜? 이때는 상승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나 B에서는 매도다 그랬죠. 상봉이 나오는 지점. B에서부터는 이렇게 매도가 이렇게 3파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끝. 10시 반, 11시 이후로는 매매를 하지 마라. 스물은 불리한 게임이다. 그 다음에 나삭 스물 딱 이렇게 뒤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매매입니다. 그리고 큰 파동이 3600기 차트인데 여기에 아마 15분 차트 정도가 됩니다. 30분 15분 차트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242평 역별이죠. 상승 아니거든요. 그래 역별 상태에서 지금 이 A 파동이 상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지점에서는 매도도 하는 거 아시고, 요 B에서는 매도 청산이죠. 파동. 저는 파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요 부분 매도만 요 정도까지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매매를 10시 반,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딱 봅니다. 그래서 매매를 요렇게 요 마디, 요 마디, 두 마디 매매, 선물 매도만 저는 합니다. 여기까지. 매도 청산, 매도 청산. 이렇게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칙을 정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1800틱 차트 가지고 에너지를 분석하는데, 여기서 정별이냐 A처럼 역별이면은 주로 매도 쪽만, 매도 타임만 이렇게 들어가고, 정별은 매수인데 지난 금요일 날은 혼조였습니다. 혼조였죠. 그러다가 이제 C에서 역별됐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단타 매도로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접근하는데, 철저하게 마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매매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올라갈 때, 매도를 할 때는 내려갈 때.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매도는 사실 여기죠. 요 매도만 먹어야 됩니다. 요 매도만.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신 분은 이 뒤쪽에 요 매수들만 먹어야 되죠. 요 매수들만. 그래서 선택을 해. 나는 추세가 상승이면 매수 마디를 먹는 게 좋고, 나는 하락이면 매도 마디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일봉도 보고, 나스닥도 보고, 외국인 수급도 보는데, 큰 파동, 이 파동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 게 좋습니다. 240이 역배니까 매수보다 매도 쪽으로 하자. 그러면은, 하락하는 파동에서만 매도하자. 상승하는 파동에서는 관망해야 되죠. 그럼 지금 어떨까요? 1번에서 상승 파동이 지금 2번은 상봉이 약하죠. 이거는 매수 청산이 됩니다. 이것은 매수 청산.
A에서는 매수 청산이 매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놉니다. 3번처럼 놉니다. 어떻게? 살짝 쉬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인 형태. 즉, 요런 B와 같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다가 이렇게 꺾인 형태. 그래서 매도를 하신 분은 3번에 하셔야 되고, 2번에서는 매수 청산입니다. 선물은 청산하고 진입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1번에서는 매수 청산이 됩니다. 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박자를 바꾸고 2번에서 매도입니다. 1번에서 매도 들어간 거 아닙니다. 파동은 3번에서 뭡니까? 매수 청산이죠. 박자 바꾸고 4번에서 매도입니다. 3번과 4번 사이는 과도기, 관망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다치죠. 자, 옵션 매매법, 여러분 필요하신 분 구입하시고, 옵션 YKS 1234에 톡을 하시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시면 옵션 매매법 공부를 일단 하십시오. 선물 매매법은 이제 여러분, 종종 아침에 공개방송도 하고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동은 좀 있으면 전자책 영상이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 구입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시엠이었습니다.